안녕하세요. 저는 밝은 미래 교육의 강대용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해주신 부모님, 그 학생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사전교육 통해서 매주 토요일에 제가 봤었는데 이제 드디어 비자인 토크가 남겨놓고 출국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너무 다행이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준비할 수 있어서 그걸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국 전에 우리가 함께 알고 있어야 할 것들, 특별히 부모님께서 함께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3교시를 준비했는데요. 1교시는 제가 진행할 출국 준비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김안나대님께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 3교시에는 호스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신동희 이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출국 준비가 좀 길어요. 어떤 서류 준비해야 되고 출국할 때, 입국할 때 어떤 프로세스가 되는지 설명드려야 돼서 1교시 후에 10분간 쉬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 2교시, 3교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요 친구가 1등한 친구거든요. 요것도 한번 보실게요. 이 친구도 교환학생 간다는 친구입니다. 인디애나로 만났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 친구들은 이제 교환학생으로 1년 갔다 온 친구들이었고요. 우리 이제 사립학교 가니까 더 다양한 또 활동들과 경험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체계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밝은 미래 교육에서 이렇게 교환학생, 사립유학 간 친구들한테 블로그, 그다음 수기 공모전을 했고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가게 되면은 많은 참여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영상 친구들이고요. 이제 1등부터 3등 받았고 글로 써서 수기 받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저희가 상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과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밝은 미래 교육 앰버서더도 모집하고 있는데요. 사립학생들도 많이 신청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선생님들한테 매주 사진 보내주고 영상 찍으면 저희가 장학금도 지급하고 또 우리 앰버서더들을 위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팝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몸풀기 문제인데요. 미국은 총 몇 개의 주가 있을까요? 아는 사람은 손 들고 대답해주세요. 학생만이요. 학생만. 자신있게 틀려도 돼요. 오케이.
50개. 아우, 바로 맞춰버렸어요. 정답은 50개 줍니다. 이거 몸풀기였는데 제가 따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세요. 이거 제가 문화상품권. 네, 미국 50개 주가 있고요. 여기 감사합니다. 혹시 또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주마다 각자의 주에서 그 자기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색깔이. 그래서 자기가 가는 주를 잘 많이 공부하고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짜 질문이에요. 1번 문제는 What was the first U.S. state? 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첫 번째 미국의 주가 된 곳이 어딘지 맞춰보는 거거든요. 좀 어려워서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그 주 이름이 D이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도전! 디트로이트? 아닙니다. 기텐! 어디? 첫 글자가 델입니다. 네! 탭 아니에요. 정환이! 질러! 도전해! 정환이가 얘기해야지. 그래, 델라웨어 맞았습니다. 정환이 나와. 정답은 델라웨어고요. 그래서 생소하잖아요, 좀. 자,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주가 진짜 미국에 많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3개 주 이상 가보지 못하고 그 주에서 살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현재도. 그래서 미국의 다양한 주를 경험해보고 또 거기서 공부해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일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서 충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델라웨어고요. 오늘 담당 선생님들이 파일을 준비했어요. 이번에 노란색 우리 사립학생들 파일이고요. 이제 미국 갈 때 항상 챙겨야 되는 중요한 서류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 4개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어있는 서류들은 이제 준비하면서 비자 받아서 넣고 또 이제 보험증도 넣고 해서 요거를 완성해서 미국에 들고 갈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이거는 꼭 손에 들고 있어야 되고요. 요 오른쪽은 아마 이메일로 담당 선생님께서 발송해드렸을 거예요. PDF 파일로. 그러면 학생들은 요 PDF 파일을 꼭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고요. 될 수 있으면 프린트해서 가져가시면 좋아요. 여기에 미국에서 생활할 때 궁금한 질문들 대부분이 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출국 준비, 항공편, 그 다음 생활 편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출국 준비입니다. 이제 우리가 비자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래서 7월 달에 지금 빠르면 6월 말 미국 비자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고요. 예정이고, 미국 비자 인터뷰는 크게 1차, 2차로 나눠서 접수를 해야 돼요. 1차는 서류를 접수해야 되고, 그다음 인터뷰 날짜를 예약을 해야 되는데, 요건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요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2차, 이제 학생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메일을 발송드렸는데 비자 서류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첫 번째 여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구여권도 다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학생의 여권, 그 다음에 미국 비자용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권 사진이랑 비자 사진이 똑같으면 영사가 이거 최근 사진 아닌데? 하고 돌려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성적증명서랑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최종 성적증명서면 좋은데 만약 이번 학기가 안 나왔으면 이전 성적증명서까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는 이제 부모님께서 준비하실 건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재직증명서, 나머지는 소득금액 증명원과 장부증명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를 준비를 해서 학생별로 인터뷰 날짜를 정해지면 대부분 저희가 오후에 잡고 있어요, 인터뷰를. 그러면 오전에 저희 밝은미래교육 사무실로 오전에 학생들이 올 거고, 최종 저희가 인터뷰 점검을 해요. 시뮬레이션처럼 우리가 영사가 된 것처럼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 같이 택시를 타고 대사관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대사관에 가면은
대상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당사자 외에는 부모님, 선생님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요. 학생만 들어가게 되고 학생들이 그럼 일단 가방 검사를 하고 2층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대사관에서 이제 대기하는 동안 읽어봐 하고 뭐 서류를 줄 수도 있고 번호표를 받아서 의자에 앉아있게 돼요. 그러면 은행 창구처럼 미국 영사분들이 이제 한 쭉 창구가 있거든요. 10명 정도. 그럼 거기서 번호 순서대로 뜨는 대로 가는 거예요. 랜덤으로. 그럼 그 영사한테 이제 우리는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면은 미국 분이 한 분이 계실 거고요. 백인분이실 수도 있고 흑인분일 수도 있고 뭐 동양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 분이에요. 그리고 옆에 한국분이나 한국계 미국인이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럼 가서 서류를 주면은 그분이 서류를 체크할 거고 미국 분이 우리가 준비했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미국에 왜 가? 뭐 이런 거. 언제 가? 가서 공부할 준비돼 있니? 뭐 이런 거. 그리고 영사마다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정말 냉정하게 그냥 무뚝뚝하게 질문 던지는 분도 있었고 이번 봄에 어떤 여학생은 비자 인터뷰 일주일 전에 학생 생일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영사분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Happy birthday 이러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비자 인터뷰는 저희가 서류를 잘 준비하고 우리는 학교에서 합격증을 받아서 간 거기 때문에 뭐 서류에 미비한 거 외에는 다 합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비자 인터뷰를 통과했는지 아니면 서류 또 이거 다시 준비해와 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알려줘요. 그러면 통과하면은 바로 이제 집으로 거기서 나오면 되고 3일에서 5일 안에 대사관에서 그 비자를 붙인 여권을 보내줍니다. 그거를 이제 받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비자 인터뷰였고요. 출국 준비물을 이제 좀 챙겨볼게요. 이제 출국 날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날이 왔는데 출국을 위한 짐 싸기를 한번 같이 체크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실전 가이드를 꼭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크게는 뭐 필기구, 책가방, 이제 노트북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학습 준비물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많이 가져가시지 않는 게 좋아요. 미국에 가면은 거기서 공부할 것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것만 챙겨주시고 의류랑 신발도 간단히 챙겨가시고 왜냐면 이제 의류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가서 쇼핑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학교들은 학교 티셔츠나 이런 걸 많이 주거든요. 구입하게 되고 그래서 옷은 정말 간단히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것들은 호스트 가족들 그리고 미국에 살게 된 친구들한테 이제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선물을 좀 준비하면 좋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위생용품은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뭐 마스크, 손소독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선택사항이 됐기 때문에 선택해서 좀 몇 가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생별로 내가 먹는 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약을 잘 챙기겠습니다. 자세하게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고가의 물건이나 뭐 아이패드는 가져가지 않는 걸 제가 권고를 드리고 왜냐면 거기서 또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챙겨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렇게 50개 주가 있어가지고 동부부터 쭉 다 기후가 너무 다르고 눈이 많이 온 것도 있고 어느 곳은 눈이 한 번도 안 온 날 주도 있기 때문에 이제 호스트가 배정이 되면 호스트랑 사전에 이제 기후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거기 날씨가 어떤지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해서 어떤 계절이 있는지 해서 그거에 맞는 의류를 준비하고 채소도 가져가고 현지에서 미국에서는 아까도 영상 보셨겠지만 아이들 친구들끼리 놀 때 단순해요.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 쇼핑몰 같은데 백화점에 데려가서 차 주차하고 1시간, 2시간 줄게 가서 놀다 와 이런 식이에요. 가서 뭐 사 먹고 쇼핑하고 앉아있다가 오거나 아니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슈퍼마켓에 가요. 월마트라고 슈퍼마켓 가서 과자 같은 거, 케이크 같은 거 사고 폭죽 사와서 집에 뒷마당에 폭죽하고 파자마 잠옷 입고서 과자 먹고 자요. 그런 거기 때문에 현지에서 많이 새로운 거, 미국 물건을 많이 경험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비상약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방이 필요한 약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한국만, 그러니까 국문, 영문으로 처방전을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붙이는 파스, 뭐 감기약, 소화제, 알러지약, 뭐 지르텍 이렇게 해놨는데 환절기 같은 뭐
미국 가면 워낙 그런 알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설사약, 변비약, 안약, 그리고 이렇게 상처치료 키트 등 해서 딱 한 팩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110V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220V에서 110 변환할 수 있는 돼지코를 꼭 챙겨 가셔야겠습니다. 모든 학생들 꼭 두 개 이상씩 챙겨주세요. 학습자를 좀 더 말씀드리면 전자사전, 단어장 좋아요. 근데 꼭 이렇게 한국 교과서, 한국 수학책, 막 수능 문제집 가져가는 친구인데 전혀 그럴 필요 없고요. 사립학생 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선물은 예시로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볼게요. 손편지 쓸 수 있는 거. 편지지가 미국도 예쁜 것들이 있긴 한데 한국이 최고예요. 아트박스 같은 데 가거나 우리나라 편지가 너무 예쁜 게 많고 아이디어가 특이한 게 많기 때문에 꼭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 학용품도 우리나라 국산 학용품이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좀 검색을 해보셔야 되는데 호스트 대상되면 호스트분들 이름을 한국말로 해서 도장을 만들어가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문화 소개용품, 미국은 호스트분들, 미국 사람들 거의 80% 육박하게 다 집에 고양이랑 개를 키워요. 그래서 반려동물 용품도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김, 새우깡, 라면을 써놨는데 마이쮸가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마이쮸. 엄청 좋아하고 이런 것도 왜냐면 이제 한 줄 주는 것보다 학교에 가져와서 좀 친해지면 너 이거 하나 먹어볼래? 하나씩 떼서 줄 수 있으니까 정말 친구 사귈 때 이게 좋다고 하고 라면은 우리나라 라면이 이제 미국의 웬만한 곳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월마트에 가도 한국 농심 김치라면 육개장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자주 갈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없는 곳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호스트 선물 이렇게 여기 샤브 코리아라고 해서 이런 외국인 선물 해놓은 사이트들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번 보시고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미국 학교 졸업한 사립 우리 선배가 최근에 발표한 슬라이드인데 제가 가져왔어요. 그 친구가 만든 꿀팁인데 호스트 한국 이렇게 생긴 도장, 그다음에 부채, 그다음에 한국말 이제 한글이 적혀있는 스카프, 수저 세트를 엄청 좋아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된 수저 세트도 별로 미국에서는 생소하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 K-푸드, K-팝, K-드라마 엄청납니다, 인기가. 그래서 마이쮸, 캔 김치, 작은 거, 김밥 발도 하나 챙겨가면 좋겠네요. 가서 김밥 만들면 좋으니까. 라면은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도 많으니까 안 매운 걸로. 그리고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는 비행기 타고 갈 때 이제 한국에서 친구들 사귈 걸 미리 생각하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준비해서 이걸 어떻게 나눠줄지 준비해보면 좋겠다. 그냥 대비 없이 가서 물건 풀지 말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호스트 선물을 부모님이랑 같이 막 챙겼어요. 근데 도착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 한국에서 선물 가져왔어요 하고 확 가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이 다 고민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지혜롭게 그 용도에 맞게 하나씩 오늘은 호스트 아버님 생일이니까 아빠 생일 요거 하고 엄마 생일 호스트 오빠 생일 이렇게 하나씩 시기에 맞게 풀어라를 꼭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미국 갈 때 우리 이제 비행기 탈 때 수화물 규정 한번 볼게요. 대한항공 기준으로 보면 위탁 수화물은 23kg 이내에 2개까지 무료예요. 근데 이제 항공사별로 이게 좀 상이하니까 꼭 이제 한국 거 끊고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건 이제 짐을 위탁 수화물은 비행기 안에 짐을 맡기는 거잖아요. 맡길 때 꼭 데스크에 꼬리표가 있어요, 옆에. 그래서 꼬리표에다가 내가 도착하게 될 집 주소랑 호스트 번호를 해서 그 손잡이에다 꼭 달아주세요. 미국이 종종 연착되는 경우도 있고 짐이 그냥 도착했는데 짐이 도착을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우리 비행기가 너무 무거워서 다음 비행기에 붙였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꼬리표가 있으면 더 빨리 찾겠죠. 물론 짐 맡기면 스티커 1년 넘버가 있는 걸 여권에 붙여주는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꼬리표를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내에 갖고 나가는 거는 이것도 2개고요. 근데 10kg 이하여야 되고 대부분 학생들 추천드리는 건
가방, 백팩을 하나 메고 백팩 맨 다음에 하나 뭐 이렇게 손가방 하나 들고 가는 게 딱 좋아요. 근데 요 기내에 들고 가는 거는 가져가지 말아야 하는 물건들이 많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출국 파일은 꼭 짐에 붙이면 안 되고 꼭 들고 타야 돼요, 손에. 여권, 항공권, 오늘 이 파일들은 꼭 손에 들고 타야 됩니다. 종종 잊어버리고 가서 위탁수화물로 이 파일을 그냥 붙여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비행기 못 타요. 그 서류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는 꼭 손에 들고 타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겠지만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되고요. 남학생들 경우에 이렇게 머리 헤어 스프레이 같은 거나 뭐 축구공, 농구공을 막 챙겨가려다가 이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져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액체 같은 거요. 좀 액체도 미국 항공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일회용 리튬 전지랑 전자기기 이런 충전기 이런 거 안 가져갈 수 있게 만약에 이런 걸 위탁수화물에 넣어도 이런 게 걸리면은 비행기 타기 전에 부를 수 있어요. 따로 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복잡하니까 이런 거 챙겨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파일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볼게요. 피곤하시죠? 2번 문제입니다. 오늘 파일 살펴보기 전에 제가 두 번째 문제 준비했는데 아까 맞춘 것처럼 미국은 50개 주가 있고요. 그리고 50개 주에 이곳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이곳은 어디일까요? 효단이. 알래스카? 아닙니다. 알래스카도 50개 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시겠어요? 효단이. 하와이? 아니에요. 하와이도 50개 주예요. 여기는 주는 아니고 근데 이 이름이 50개 주 하나랑 이름이 똑같아요. 괌? 아니에요. 효단이 이제 한번 쉬어야겠다. 이 이름이랑 똑같은 주가 있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 그 주 이름에다가 뭐가 붙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다른 사람 한번 기회해 줄게. 기태. 워싱턴? DC 맞았습니다. 여기 나오세요. 아버님 맞추신다는데 워싱턴 DC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DC는 주에 속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백악관 있는 곳,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디스트릭 오브 콜ум비아에서 따로 빼서 이제 행정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미국 가면은 이제 우리가 다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미국 도착하면은 이런 아저씨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아저씨들 한 명 쭉 있고 이제 우리는 US 시티즌이 아니기 때문에 넌 US 시티즌 해가지고 그 줄에 서 있다가 기다렸다가 이제 오라고 하면 이제 가서 인터뷰를 또 하게 돼요. 영상 인터뷰는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네. 그래서 이때 출국국 심사 필요 서류가 이 파일이고 이 파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여권을 가져가야 되고요. 우리 여권 받으면 새로 받은 여권 간혹 가다가 사인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기 이름 사인 꼭 해야 되고요. 서명. 왜냐면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엄청난 거 알고 계세요? 전 세계에서 우리 여권이 2등, 3등이에요. 우리 여권 있으면 갈 수 있는 나라 엄청 많고 우리나라 여권을 해외에서 잃어버리면 그 여권 주소 외국인이 1,000만 원 이상 받고 팔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세졌어요. 그래서 이 사인 없으면 의심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영사들 중에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겠지만 한국 분들이나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꼬투리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없도록. 그리고 여권 만료일을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는 사립학생들이니까 5년씩 비자를 받을 거예요. 교환학생들은 J1 비자라고 해서 아까 봤던 친구들은 1년 비자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에 5년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입학 허가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고요. 원본으로 꼭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J1이랑 F1이 있는데요. 우리는 F1입니다. 우리는 F1 학생들인 거예요. F1 비자. 그래서 이렇게 된 서류 입학 허가서를 가져가야 되는데 요거를 I-20이라고 해요. I-20 서류가 여권 I-20 서류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내가 우리 학교 이름 톨레도 크리스천 스쿨, 뭐 피오리아 크리스천 스쿨, 세인트 존스, 조셉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 학생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요거 가져와야 되고요. 밑에다가 받으면은 여기에 학생이 사인을 꼭 해야 돼요. 사인, 날짜. 요거는 저희가 챙겨드릴 거예요. 그다음 신체 검사 서류 제가 그 파일에 넣었는데 요거를 꼭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몸 상태가 어떤지 이게 다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선택사항이 됐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는 선택사항이 됐습니다. 그래도 가져가시기 원하시면 요거 예방접종 증명서 온라인으로 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문 성적 증명서. 네, 우리 성적 증명서 최종으로 가져가야 돼요. 이번 1학기까지 한 거. 그래서 요거 안 가져가면 미국에서 학교에서 300불 벌금 먹일 수 있어요. 한 40만원 네, 페널티 받을 수 있고요. 이거를 또 우리는 사립학생들은 더 중요한 게 교환학생들은 이 친구는 1년 있다 돌아갈 거니까 하고서 좀 편하게 학년을 그냥 다른 나이에 맞지 않게 학년 주기도 해요. 이 9학년 나이인데 12학년 주기도 하고. 근데 우리 사립학생들은 그 학년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적증명서가 정말 중요해요. 가면은 각 학교의 교장님이나 학무 교감님이랑 상담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이걸 가져와서 제 성적표예요 보여드리면 그걸 상담하게 되고 그렇구나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들도 꼭 챙겨야 되고 저희가 챙겨드릴 거예요. 여기다가 담아갈 겁니다. 네, 이제 부모님들께서 챙겨주셔야 되는 거 항공권. 그래서 항공권 챙겨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I-20 받고 호스트 정해지면은 우리가 PCF가 올 거예요. 그럼 PCF가 뭐냐면은 호스트 가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는 걸 우리가 받게 되거든요. 그럼 담당 선생님께서 그거를 번역해서 주실 건데 호스트 가족 인원, 이름, 직업, 나이, 취미, 집 주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그리고 언제 출국해라 라고 요청 날짜가 있어요. 이날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호스트 부모님들이랑 연락을 하셔서 이제 항공권을 끊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왕복 항공권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뒤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PCF가 이거고요. Placement Confirmation Form PCF고 이런 식으로 AHLI 재단이라서 조금 다른데 네, 이렇게 PCF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보험증이 나와요. 보험증 우리 사립학생들이기 때문에 DB손해보험 동부화재 요 보험증이 나갈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 이메일로 출국 전에 개별로 발송되게 됩니다. 요거는 꼭 가져가셔야 돼요. 요 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요 보험증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간 거면 병원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 방문할 때는 이 보험증을 꼭 지참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병원 갈 일이 안타깝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우리 보험이랑 네트워킹된 병원과 네트워킹이 안 된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걸 코디네이터 선생님이랑 호스트 부모님이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트워킹이 돼 있는 병원 가면 보험증 들고 가서 바로 보험사에서 병원비 지불이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호스트 부모님이랑 코디가 근처의 병원을 갔다. 근데 비네트워킹이라 하면 우리가 선 지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 보험회사의 그 진단서, 영수증 이런 거 받아서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추후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실전 가이드북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이제 2번 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항공권 준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스트랑 학교 호스트 배정되면 도착 일자 확인하고 호스트 분한테 이제 이날 가면 될까요? 하고 확인한 다음에 항공권 발권하고 항공권 이렇게 발권했습니다. 그럼 픽업 좀 해주세요 하면 호스트 분들이 공항으로 라이드를 와요. 픽업 바로. 아니면 학교에서 라이드가 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거 확인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항공권을 발권하면 호스트 부모님 그리고 저희 담당 선생님한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담당 선생님께서는 미국 재단 시스템에 우리 항공권 학생 이름으로 업로드를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출국 전에 한번 체크해야 될 것들 한번 볼게요. 5가지인데 필요 서류 요거 가져가는지 꼭 확인하시고 기내 바디 품목 있진 않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포장하고 항공사별로 이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규정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4번은 홈페이지 통해서 출국하기 전날까지도
혹시 변동 여부가 있는지, 이륙 시간이나 뭐 항목 번호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컨디션 관리인데, 학생들이 미국 가기 전에 미국 가니까 그 전날 막 놀아야지 밤새. 근데 그러면 꼭 미국 가서 한 일주일 있다 바로 아파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너무 미국 간다고 생각하고 잠을 안 자고 이러다가 미국에 딱 가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제 미국 물 마시고 이러다 보면은 몸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컨디션 관리 잘하고 잠 잘 자고 공항 안에 한 비행기 안에서도 되도록이면 마스크 쓰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사립 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동일하고요. 네, 도착 일자나 공항 픽업력을 한 번에 한다는 거 이게 좀 다릅니다. 항공권을 왜 왕복으로 구매 추천드리는지 이거 좀 설명을 해놨는데 일단 미국은 아직도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한테 불법 체류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정해진 날짜에 안 돌아가고 여기 그냥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왕복 항공권이 있으면은 그런 신원 절차가 간소화돼요. 그들이 이제 볼 때 미국에 도착해서도 영사 인터뷰했던 것처럼 아까 그런 분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항공권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편도가 아니고 왕복이면은 그냥 패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왕복 항공권을 추천을 드리고요. 예약하는 방법은 일단 출발하는 날짜에서 이제 280일, 300일 초과해서는 예약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학 때 내년 이제 귀국할 때 여름에 그때 전에 봄학기에 귀국 일자를 변경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예약일을 300일 안으로 돌아오는 걸 해놓고 봄학기에 귀국 일자를 변경해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말씀드릴 거는 항상 공항에 갈 때 미국 해외여행 나갈 때 공항 출발 시간은 3시간 전 도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예상하지 못한 해프닝이 벌어질 수도 있고 미국 이제 출국할 때는 3시간 꼭 넉넉하게 오셔서 거기서 좀 여유 있게 또 인천공항이 워낙 좋잖아요. 이제 미국 가면 1년 동안 적어도 1년 부모님이랑 떨어지게 되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 갈 때 미국 가는 날 너무 떨리고 예민해지니까 부모님이랑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괜히 이제 못 보여도 서운하고 엄마도 막 괜히 더 막 뭐라고 하다가 그러니까 편하게 3시간, 4시간 전에 도착하셔서 인천공항도 구경하고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차분히 인사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티켓 보시면 이제 우리 항공권 끊으면 이 티켓을 꼭 받아가지고 학생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핸드폰에 요즘 종이 없어도 핸드폰으로 해서 이 티켓 있으면 패스가 되니까요. 확인해야 되는 거는 종종 오류가 돼서 우리 기태가 미스터인데 미스 기태 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비행기 편명형 항공사 예약번호 확인하시고 위탁 수화물 개수가 몇 개인지 2개인지 확인해 주시고 경유 시간을 확인해. 만약에 우리가 제가 일리노이즈로 가게 됐어요. 근데 한국 인천에서 일리노이즈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거기 바로 가는 게 없고 국내에서 도메스틱으로 한번 환승을 해야 경유를 해야 된다 하면은 확인해 줘야 되는 게 경유하는 공항에서 3시간 이상이 넉넉히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우리가 도착지 공항이 있는데 거기 가기 위해서 큰 공항에 먼저 도착하고 그 작은 공항 갈 때 그 큰 공항에서 3시간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이유는 미국 공항이 정말 커요. 인천공항도 크지만 그 안에서 트레인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고 또 거기서 게이트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3시간 이상은 경유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한국 수속 좀 더 말씀드릴게요. 한국 수속 절차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인천공항 3시간 전에 도착할 것 항공권이랑 우리 요 파일 챙기면 되고요. 소지품 검사 문제되지 않게 잘해서 통과하면 되고요. 미국에 도착하면 아까 봤던 그런 분들이랑 미국 심사를 해야 돼요. 영사들이랑. 그러면은 영어로 인터뷰하게 되고 대부분 너 여기 왜 왔어? 얼마나 있을 거야? 지금 어디로 가서 잘 거야?
항공권 확인하고 언제 집에 돌아갈 거야? 뭐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요거는 저희가 같이 담당 선생님이 숙지를 드릴 거고요. 경유하게 되면 경유지에서 3시간 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위탁 수화물을 찾아야 될 수 있어요. 거기서 수화물을 찾아가지고 다시 붙여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3시간 이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요건 항공사별로 좀 상의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 수화물 우리가 진짜 가려고 했던 공항에 도착하면 내리면 수화물 그거 찾고 그 다음에 호스트 부모님을 입구에서 만난 다음에 담당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천공항을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좀 추가로 만들어 본 건데 비행기 탑승할 때 이제 혼자 가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미국에 딱 떨어지면 정말 미국에 도착하면 긴장이 확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게이트를 못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끝까지 호스트 부모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긴장을 놓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 뜨고 주위를 살피고 귀를 기울여 한 게 경유지에서 앉아서 기다리다가 미국 공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거 제가 경험담인데 제가 미국에서 삼촌 댁에 인디애나에 가려고 어느 경유지에 내렸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에서 인디애나폴리스 뭐라고 나오는데 제가 인디애나폴리스라는 걸 계속 머리 생각하고 있다가 단어가 안 들리고 그 단어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기태야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그냥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항공사한테 혹시 이거 지금 내가 여기 가는데 인디애나 바뀌었냐? 했더니 진짜 바뀌었더라고요. 게이트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미국 도메스틱이 워낙 좀 불안정하고 연착도 좀 되고 하니까 항상 가서 잊지 말고 확인을 하기를 바랍니다. 항공권 마지막인데 UM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만 15세가 지금 안 됐으면은 UM 서비스를 신청해야 돼요. UM 서비스를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항공사별로 조금 금액이나 다른데 대부분 편도 100불에서 150불을 해요. 그럼 미리 신청해 놓을 수 있고요. 출국날 그 데스크에서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15세 미만은 혼자 하기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승무원이 동행해야 합니다. 꼭. 그리고 만약에 미국 내년에 방학 돌아올 때도 15세가 안 되면은 요 UM 서비스를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출국장에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비행기 못하기 때문에 이건 담당 선생님이랑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국 심사 좀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도착해서 경유지 공항이나 뭐 마지막 공항이나 이게 아니라 도착하면 첫 번째 공항에서 그런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여기 가지고 있는 파일 있으면은 서류 걱정 없고 심사 후에 짐 찾고 경유지면은 다시 경유 가는 항공사로 다시 붙이고 필요한 경우 셔틀이나 버스 타고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에 담당 선생님이랑 경유지 거기 공항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게이트.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여권 들고서 막 얼굴 비교해봐요. 모자 벗어봐, 안경 벗어봐 이렇게. 그리고 이거 좀 매너인데 모르고 가서 좀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었지만 준비해봤어요. 학생들이 가면은 그 줄이 쭉 있는 노란선 라인이 있는데 미국 분들이 이런 거 되게 예민하거든요. 이렇게 한 발자국 넘어가니까 막 그걸로 괜히 막 문제 삼을 수 있어서 그 선 넘지 않고 잘 지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한 명씩 보내는데 보냈다고 내가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기다려야 계속 그분이 이렇게 손으로 넥스트 하고 부르면은 가야 되고요. 이런 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써있지만 일부 입국 심사관들은 이게 홈랜드 세큐리티에서 만든 서류인데 일부 심사관들이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괜히 꼬투리 잡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해진 대로 기다렸다가 부르면 가고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라. 너 어디 가니? 했는데 우리 아빠가 여기 있었는데 뭐 이렇게 구구절절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한 줄로 딱딱 답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사람들은 매너인데 시선을 다른 데 두거나 내가 질문했는데 시선을 피하면은 그거를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혹시 뭐 숨기는 게 있는지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학생들 중에 사립 유학생들이 이걸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여학생보다 남학생 같은 경우에 제 학생 중에 한 명은 머리를 빡빡 밀고 왔어요, 미국 갈 때. 그리고 약간 힙합을 좋아해서 큰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그게 문제가 될지 몰랐는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영상가. 그래서 묻는 말을 질문했는데 좀 눈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대충 말을 얼버무리고 하니까 빼버렸어요. 그 3시간인가 그 공항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요거 할 때는 좀 더 오버해서 공손하게 하면 됩니다.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지문 찍으라고 하면 지문 찍고 통과하면 돼요.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 통과하면은 요런 데 가가지고 이제 짐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요런 순서로 갑니다. 쭉 줄 서는 거예요. 가방 올려놓고 노트북 가방 꺼내고 신발 벗고 벨트 풀러서 여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이제 미국 가면. 그리고 경유 공항이 있으면 미리 경유한 공항 좀 인쇄해서 지참하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놓친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행기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담당 선생님을 연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제 학생 중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최근에 한 여학생은 방학 때 이제 부모님이랑 유럽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좀 무리해서 유럽으로 갔다가 비행기 놓쳤어요. 독일에선가.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새벽에 통화를 하면서 카운터를 찾아가가지고 새로운 티켓을 수령했어요. 근데 그날 다른 티켓을 못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하룻밤 묵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내가 비행기 놓쳤다. 그리고 새로운 티켓이 언제 도착한다. 그걸 얘기해주고 만약에 비행기 티켓 새로운 거 못 구하면 그 호텔에서 묵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만약에 비행기 놓치면은 선생님이나 어머니, 부모님한테 빨리 연락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실전 가이드북의 대처방안이고요. 마지막으로 생활 편인데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그 마지막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은 팁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식당에 가면 식사 후에 팁을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될까요? 가장 통상적인 금액입니다. 학생들이 한번 손을 들고 도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몇 퍼센트 찍으면 돼요. 멀티플 초이스예요. 기태 10%? 현아 15% 맞습니다. 15%예요. 일단 10% 내도 되는데 여기 나오세요, 현아님. 선물 드리세요. 가장 통상적인 여기요. 감사합니다. 가장 통상적인 금액은 15%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좀 더 얘기를 하면은 미국 팁 문화라는 게 좀 정말 특이한데 물론 우리 학생들이 가게 되는 뭐 햄버거 가게나 이런데 키오스크가 있는 곳에서는 팁을 내지 않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2023년 돼서 이게 미국의 사회적인 지금 문제거든요. 이슈거든요. 팁 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팁을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팁을 그냥 자동으로 막 부여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팁을 항상 학생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영수증이랑 받거나 키오스크도 이런 게 떠요, 이제 클릭하고. 근데 키오스크나 서버가 없는데 서빙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팁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팁을 낼 때는 어디 식당에 앉았을 때 누가 서빙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를 팁으로 주는 거예요. 대부분 15%를 주고 있습니다. 핸드폰 사용법 알아보겠습니다. 핸드폰 사용할 때 우리 유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유심, 미국 유심, 이유심 이렇게 종류들이 있는데 편한 걸로 가장 자기한테 맞는 걸로 준비하면 되고요. 유심이 불편하다 하면은 국내 통신사에서 그냥 로밍을 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미국에 도착해서 호스트 부모님이랑 핸드폰 가게에 가서 그냥 선불제 프리페이드 폰을 개통할 수도 있습니다. 유심 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심 칩 같은 거는 또 실물을 받지 않고 그냥 넘버를 받아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금 사용 중인 요금제 정지를 하고 유심을 사서 미국에 가져간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유심을 빼면 돼요. 새로 산 유심을 끼우면 껐다 키면 바로 미국 전화번호가 부여가 돼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하면은 담당 선생님한테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제 지금 수업이 제일 좋지도 하고요. 그 다음 수업이 학교 생활이고 그 다음에 호스트 생활인데 이때 좀 많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 SNS 스마트폰 때문에 항상 그 트러블이 약간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가기 전에 선생님이랑 잘 논의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쓸 수 있게.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다가 이런 경고장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3번 연속되면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중도 하차될 수도 있어요. 우리 유학생들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학생이 받은 건데 이 친구는 핸드폰을 밤에 너무 가족들이 안 있고 집에 와서 그냥 바로 들어와서 한국 예능 아는 형님 놀러 와요 계속 본 거예요. 밤에 계속 뭐 자러 가겠습니다 이런 말도 없이. 그래서 문제가 됐고 미국은 하우스 초어라고 해서 초어스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 하우스 룰을 정해서 오기 전에 다 줘요. 학생들한테 너가 오면은 정한이는 우리 집 오면은 너는 빨래를 좀 해줘. 기태는 우리 집에 오면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 걔 똥을 좀 치워줘. 산책을 하게 한번 해줘. 효남이는 오면 뭐 이렇게 다 정해줘요. 근데 이거를 얘는 청소기를 좀 거실을 돌려줘라라는 걸 얘가 맡았는데 청소기를 돌리면서 핸드폰 본 거예요. 아는 형님을 보면서 놀린 거예요. 바로 경고장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성공적인 유학을 위해서 핸드폰은 2시간 미만 사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님이랑 연락 자주 하면 좋지만 일주일에 1회 정도 하면 너무 좋겠다. 가면은 정말 바쁠 거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연락하면 좋을 것 같고 3번은 많은 미국 가족분들이 많이 이렇게 해요. 제 학생들 지금 봄에 가는 학생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9시, 시간이 좀 다른데 9시쯤에 자러 갈 때 호스트 부모님 방에다 핸드폰을 두고 와요. 자러 갈게요 하고 핸드폰 두고 안내주세요. 바로 가요.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갈 때 등교할 때 핸드폰을 줍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 룰에 따라서 네 살면 되고요. 용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네, 이렇게 50불, 20불, 10불, 5불, 1불 있죠. 그리고 100불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근데 우리는 100불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100불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 출국할 때 600불 현금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50불은 4장, 20불 10장, 네, 사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불은 15장, 5불은 6장, 1불 20장. 그래서 가면은 큰 돈 저 50불은 정말 사용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1불, 5불 요걸 제일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이렇게 가져간 다음에 그 외에는 매달 300불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금만 있으면은 어떤 일 있을 때 뭐 써야 되면은 체크카드를 쓰면 돼요. 우리는 이제 부모님께서 쓰시는 주거래은행에서 은행 가서 우리 학생 유학 갈 건데 체크카드 가지고 싶다 명의로 하면은 이제 미국 현지에서 ATM 출금 가능한 걸로 해서 이제 카드를 만드시면 되고요. 신용카드 기능을 삭제해서 그냥 미국에서 데빗 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만 긁을 수 있는 그 카드를 만들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끝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파일 보시면 맨 앞장에 요 참가 펜치 있거든요. 요 꺼내 보시겠어요? 네, 그거 꺼내 보세요. 펜 가지고 오셨죠? 펜 하나 꺼내시고. 혹시 펜이 없으면 펜 가져온 거 있나요? 아, 다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적을게요. 요거 우리가 미국에다 보내야 돼서 학생이 적은 거예요. 자기 이름. 선생님은 성 먼저 적었어요. 미국에서 이름 쓸 때는 사실 미국식은 이름 쓰고 성 쓰는 거거든요. 알고 있죠? 대용 강이 많은데 근데 성을 우리는 한국사니까 성 쓰고 코마 해주면 돼요. 네, 김, 코마, 기태, 리, 코마 이렇게 정한 그리고 본인 생년월일 N months죠. 네, 몇 월, day, 연도, year 쓰면 돼요.
그리고 밑에 이름 한 번 더 쓰고요. I 하고 자기 이름 쓰고, 나는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습니다. 서울에서 참가했고, 오늘은 2023년 6월 10일 오리엔테이션 참가했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학생 사인. 사인은 없으면 자기 이름 적으시면 돼요. 한국말로, 한글로. 그리고 부모님 중에 대표 한 분께서 여기다 서명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스. 그리고 오늘 날짜 6월 10일 2023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그거는 이제 적으신 거는 뒤로 전달해 주시겠어요? 그럼 저희가 미국 재단으로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1교시 재미없는 1교시 이렇게 끝났고요. 2교시 전에 쉬는 시간 전에 제 대표님 인사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